자, 우리 철학의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앞에 있는 철학은 이거 우리가 밝을 철자잖아요, 그죠? 밝을 철. 그리고 배우라. 근데 이제 왜 철학의 철학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밝은 철학은 이게 무슨 철학이에요? 통할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할 철. 그래서 철학을 통하게 한다. 그래서 철학은 통하게 한다. 그런 뜻에서 다시 얘기하면 밝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이라는 게 밝은 것이잖아요. 총명한 것, 지혜인데 지혜를 통하게 하자. 지혜가 있으면 뭐 합니까? 통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학의 철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우리가 우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같이 철학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함께 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철학의 언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주 철학의 개념을 얘기했다면 이제 철학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철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어떤 거창한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철학의 분류 모든 것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철학의 언어는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철학의 언어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냐? 우선 이제 그 개념을 정리하면 소피아. 이 소피아가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지혜. 지식 지혜인데, 지혜를, 필로스,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필로소피아죠. 필로소피에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철학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훗날, 그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먹게 되냐면, 이제 젊은이들을 선도한다고 해서 그 소피스트들과, 그러니까 뭐랄까, 뭐 변론가들이죠. 그들과 막 토론하다가, 이제 자기는 나는 무지하다. 나는 무지한 자이지만 어떤 존재냐?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필로소피, 그래서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 지식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나는 필로소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19세기 말에 일본에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백일신론, 니시 아마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에서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써요. 이제 백일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백일신론이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이제 한자로 철자를 써요. 철자. 이제 한자로 철자를 쓰는데, 이 철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식, 그죠? 지혜, 그리고 밝음, 요 세 개를 통틀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죠? 밝을 철. 그래서 철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12년에 철학 고변이라고 이인재라고 하는 분이 써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한 거죠. 여러분 이제 그런 면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철학과도 있고 철학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철학자들을 공부하고 또 사회를 분석하고 이런 것을 또 뭐 인문학 이런 걸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목이 아니라 공부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공부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은 그래서 특정 학문이라기보다는 학문 일반에서 전체 요구되는 자세며 방법, 그죠? 철학은 그래서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이런 거죠. 어떤 방법,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자세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모든 학문에 대해서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세는 뭐냐? 그 철학하는 자세는 그것에 대해서 지혜를 갈급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들은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자연 또는 뭐 인문학, 과학, 신학, 뭐 물리학, 자연과학 여기 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철학이라고 어떤 마이너 사상이라보다 뭐죠? 자세와 방법이 어떤 자세? 사랑하는 자세. 그 학문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할 때에 그 학문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학문에 철학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학문에 대해 사랑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이런 말을 써요. 제가 한자 안 되는 한자를 썼는데 지지자는 아는 자는 그죠? 지지자는 조금 아는 자는 불여호지자보다. 그러니까 아는 자는 뭐냐면 좋아하는 자, 그죠? 좋아하는 자보다 안 되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보다 안 되고 또 좋아하는 자는 여지자는 뭐죠? 불여락자다. 그러니까 즐기는 자보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는 뭐예요? 즐기는 자예요. 그죠? 좋아하는 자보다 아는 자보다 뭘 아는 자보다 더 강한 게 좋아하는 자예요. 좋아하는 자보다 더 강한 게 즐긴다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뭐 인문학이든 신학이든 또 사상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그것에 대해서 아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문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했지만 물론 다른 과목들도 조금 공부를 해봤지만 뭐 수박 겉핥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철학도 공부하고 또 동양 사상의 불교, 유교 공부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즐기는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진짜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철학의 언어는 뭐냐? 철학의 모든 학문을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필로스 하는 거다. 필로스. 그래서 소피아. 그래서 필로소피. 그래서 모든 학문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철학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학문을 사랑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사상을 사랑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제 학생들 가르치지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동원해서 내가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학문하는 자는 뭐죠? 그 학문 자체를 즐겨야 되는 거죠. 그 자체. 그랬을 때 열매가 뭐 성적으로 나오고 열매가 좋은 대학으로 나오고 열매가 취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틀렸죠.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학문이 다 뭐가 도구화됐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사람도 사랑이지만 학문도 사랑하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